총나라, 삼국시대의 세 나라 중 가장 빈곤하고 국력이 약한 국가였습니다. 허나 형주와 익주를 진수하고 유관장이 모두 살아있으며 마초, 황충, 조운 등이 모필하던 총나라는 분명 강국으로 부상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정사 기준으로 그 당시 장수들 중 관우, 장비, 마초, 황충을 사방 장군으로 임명하고 여기에 조운까지 합쳐져서 연희에서는 5호 대장군이라는 칭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형주에서 관우, 이릉대전 전후로 장비, 마초, 황충, 1차 북벌 이후 조운을 끝으로 이 5장군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국지 후반기 촉을 담당하는 장수들 중에는 5호 장군이라고 칭할 만한 장수들이 있었을까요? 총나라는 이릉대전에서 문무에 상관없이 수많은 인재들을 땅에 묻거나 위, 오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황권 같은 유능한 인재들도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정말 총나라에 인재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허덕였는지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역사 꼰대. 장억은 산적토벌, 강족토벌, 남만토벌 등의 대부분의 반란토벌에 참가하였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관직에 오를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강족토벌 시에는 마충과 함께 했는데 강족토벌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을 보내 당근과 채찍을 주며 복속시킨 것을 보면 지용도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결국 강족의 장로가 항복하며 남은 잔당을 소탕하여 반란을 토벌합니다. 이후 남만의 유주가 모반을 했을 때도 마충과 함께 관군의 으뜸으로 싸웠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용맹하였으며 선봉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반란군 토벌을 자주 해서인지는 몰라도 항복을 권고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는 제갈량의 남정시, 마속이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라는 대사와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제갈량이 반람 진압군으로 자주 채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제갈량이 남정을 한 후 비한족이라는 족당의 이민족이 자주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태수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이 월수군의 태수로 아무도 부임하려 하지 않으렸는데 장억이 여기에 부임하게 되고 장억은 여기서도 당군과 채찍으로 비한족을 복종시켰으며 이에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15년간 태수직을 유지하다가 강유의 북벌 시기에 같이 출전했는데 나이도 있고 병도 걸려 걷기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위군과 싸워 적에게 아군의 배 이상의 피해를 입힌 후 전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란군을 토벌하는 위, 오 국경지대를 수비하는 장수라기보다는 반란을 진압하는 반란 진압 전문 장수로 마치 위나라의 전예와 같은 위치의 장수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게다가 여러 일화를 보자면 이와 같은 기록을 보면 여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이 있었으며 국제 정세에도 일가견이 있는 듯하니 조운과 같이 큰 판을 읽거나 어느 정도의 식견도 있어 보이는데 제갈량이 북벌에서 활용하지 못했음이 아쉬운 장수입니다. 이엄은 젊었을 때 군의 관리가 되었고 능력이 뛰어나 칭찬을 받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에 당시 주군이었던 유표가 여러 군현의 장으로 임명하였고 조조가 형주로 올 당시 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 유장이 성도의 현령으로 임명했는데 이때도 유능하여 칭찬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비에게 항복한 이후 한중 공방전 당시 도적대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때 이엄은 한중 공방으로 인해 병력 차출이 어려워 5천의 병력밖에 얻지 못했지만 5천으로 적을 토벌하고 수장을 배웠다고 합니다. 동일한 시기에 월수에서 고정이 남만의 부족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또한 이엄이 원군으로 출진해 도우니 적들은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한중 공방 이후 유봉, 맹달과 함께 상용에서 신탐을 공격해 항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활약으로 이엄은 유비가 사망할 당시 탁고 대신으로 제갈량과 함께 유지를 받았는데 이때 유비는 이엄에게 중도호라는 군직을 새로 마련하여 내외의 군사들을 모두 통솔할 수 있는 군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자면 유비가 자신의 사망 이후 군을 통솔하는 것은 이엄에게, 내정을 통솔하는 것은 제갈량에게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는데 그만큼 이엄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엄은 조진의 공격을 한중에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동, 파서, 탕거, 부릉의 5개군을 파주로 새로운 주를 창설하더니 자신을 이 주의 자사로 삼아달라고 하고 제갈량에게 왕이 되라고 하며 제갈량이 이엄에게 한중의 업무를 맡기려고 하자 사마이의 예를 들어 자신의 부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땡깡 같은 행동도 제갈량이 전부 다독여주며 들어준 것을 보면 당시 이엄이 총 내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엄의 능력 또한 무시 못할 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힘입어 제갈량이 북벌을 단행할 당시 이염에게 물자 보급의 중임을 맡겼는데 이염은 그 유명한 헛짓거리를 해대며 제갈량의 북벌 중 1차 북벌을 제외하고 가장 기세가 좋았던 4차 북벌을 퇴각시키 요약은 비가 많이 와서 수송이 어려우니 퇴각해라. 제갈량 퇴각. 이염 왜 퇴각하심? 분량 충분한데 제갈량 이 새끼 뭐야? 문무백관 모아서 탄핵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염은 여러 기록을 보면 능력은 인재가 부족했던 총나라에서 중요 요직에 앉을 만큼 그리고 탁고 대신으로 선정될 만큼 유능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동으로 인해 제갈량에게 밉보여서 탄핵되었습니다. 후일 제갈량이 사망한 후 이염은 자신을 다시 불러줄 사람이라면 제갈량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산되어 버리니 병을 얻어 사망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염이 형주에서부터 자신이 맡은 곳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줬으며 어떤 일에 실패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때마침 유비가 죽으면서 탁고 대신까지 맡겼으니 자신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자신만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모로 아쉬운 인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충 유비가 그 이야기한 것을 보아 마충은 황건에 버금가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갈량의 기산으로 갈 때 마충은 제갈량과 함께 따라가서 군 내부의 사무를 담당하여 이후 장업과 함께 강족 남만을 토벌합니다. 이 강족 남만 토벌은 마충이 주장하기에 장억의 능력도 있겠지만 마충의 지휘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장익이 남만 호족 유주의 토벌에 실패하자 장익 대신 마충이 갔던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 군의 지휘 능력이 꽤나 준수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마충이 어느 정도의 능력자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유비의 평, 반란군 토벌 등의 기록을 보아 충분히 군제가 있던 장소로 보입니다. 다만 장어과 같이 반란 토벌군으로만 쓰였던 것 같아 동일하게 아쉽습니다. 진도 기록이 없어 아쉬운 무장입니다. 이 기록이 제가 찾은 전부입니다. 혹시라도 더 있다면 댓글로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록들로 보자면 이염이 빠진 그 자리를 진도로 채웠으니 이염의 버금가는 미들맨이었다는 의미와 함께 개한 보신찬에서 보통 비슷한 성향이나 영약이라던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묶어놓는 것을 보자면 진도는 분명 조은과 비슷한 능력과 업적을 달성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도는 예주 연암군 출신으로 예주에서부터 유비를 따라다녔다고 써있는데 관도대전 당시 유비가 연암에 2번 갔었는데 이 사이에 임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가 한창 도망 다닐 시기부터인데 이 시기에 같이 있던 장수가 입촉 이후에나 처음으로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명만과 관이가 조운의 뒤였다는 것은 사방장군, 조운 이 다음쯤으로 추측 가능한데 이 정도면 좀 오버해서 6호 장군이라고 껴줄 만한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모로 기록이 없는 게 매우 아쉬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위연은 연희의 영향으로 인해 반역자의 이미지가 강한 인물입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반역을 저질렀다라고 알고 있는 위연은 기록을 보면 확실히 능력은 뛰어났으나 성격이 안 좋은 인물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위연은 그 당시 능력의 출중함을 넘어 충분히 5호 대장에 버금갈 만했고 이 당시 여담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장비가 한중을 진수할 것으로 보았으나 위연이 되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하는데 권우가 황충이 자신과 동등한 직위로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을 토대로 보면 놀라기만 했지 아무도 위연은 안 됩니다. 위연? 걔가 왜?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위연의 능력은 입증될 만큼 충분한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뻘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는데요. 연희에서 나왔던 일명 자오곡 계책을 내놓지만 제갈량이 쓰지 않자 삐지기도 합니다. 이 일화를 보자면 위원의 군 내에서의 입지가 많이 상승했으며 군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낼 만큼 주도적이고 열정 넘치는 돌격 대장의 위치인 듯 보입니다. 제갈량에서 강요로 이어주는 북벌 사령관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장수 중 하나인 곽회를 위원은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대파했다고 하니 후일 위원이 없는 강요의 북벌이 얼마나 힘들고 부족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겠습니다. 능력은 출중했으나 성격이 교만하고 뽐냄을 좋아하는 요즘 말로 관종 수준의 소위 자신의 잘남을 타인이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양이 같은 인물과 반목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죽게 만든 위원은 그 능력 하나만으로도 정말 아쉬운 인재였습니다. 등방은 형주 사람으로 형주에서 유비를 만나 촉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내강 도독으로 임명되는데 이는 남방의 여러 군현들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적은 수로 많은 수를 이길 수 있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병법과 군을 운용하는 전술에 능했다고 생각
생각합니다만 역시나 기록이 없습니다. 2회 등방의 후임으로 남만의 여러 군을 동솔합니다. 유비가 등방이 죽자 이회에게 누굴 후임으로 해야 되냐 하자 이는 이회가 유비의 의중을 파악하고 너 어차피 나 보내려고 부른 거잖아, 답정너야 라는 느낌으로 말한 것이기에 유비가 보냅니다. 이후 내강 도독으로 임명하는데 군을 운영해본 기록이 없는 이회가 지역의 군 관리로 들어간 일은 참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회는 이후 유비가 사망한 후 주포, 고정, 옹계의 반란 때 제갈량과 함께 출진하는데 이때 적에게 포위됩니다. 적이 포위를 풀자마자 빈틈을 노려 후드려 패고 따라가서 토벌합니다. 그 이후 남만이 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회는 이를 또 토벌하였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이회가 여느 창작물에서나 나오는 그런 단순한 말빨 좋은 문관이 아니라 마치 고려시대의 강감찬처럼 문관으로서 시작했지만 무죄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사망 후 후임으로는 장익이 뒤를 잇습니다. 문무의 여러 면에서 능력이 있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회가 살아있었다면 남방의 이민족을 잘 정돈했을 것이라 후임으로 갔던 장익, 장억, 마충 같은 인재들도 북벌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아쉬운 인재가 되겠습니다. 장익, 유비가 촉을 점령할 당시 합류해서 익주 평정에 기여합니다. 이후 이회의 후임으로 내강도독에 임명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엄격하고 강직한 탓에 이민족과 유려하게 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서 마충이 장익과 교대하여 장익을 소환했는데 토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마충이 도착하자 떠납니다. 이후에는 북벌 장수들이 주로 맡았던 관직인 정서대장군이 되는데 이후 총나라 최대의 북벌 적도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후 장익은 강유를 제지하며 이제 그만을 외치지만 강유는 적도성 공성전을 펼치는데 진태가 구원하러 와서 포기하고 퇴각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총나라 부흥을 준비하던 강유와 종회의 계획에 난을 일으킨 위나라 병사들에게 휘말려 같이 사망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익도 강유의 적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유의 무모함을 만류하는 것으로 보면 꽤나 신중하고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도 추측해봅니다. 여튼 성정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제갈량과도 잘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갈량의 북벌에는 종군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아쉽습니다. 등지는 유장대의 촉에서 일찍부터 활동했지만 중용받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유비가 온 이후로 승진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관으로서의 기록은 제갈량의 1차 북벌에서 조은의 부장으로 출전한 기록 외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 계속 북벌에 종군했지 않을까 합니다. 이후 반란군도 토벌할 정도로 무죄가 있는 장수였다고 보입니다. 평이 있는데 아마 딱딱하고 노잼인 사람 FM이었을 듯하며 여느 창작물에서와 달리 문무에 균형이 있는 사람 인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강효가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보면 강효도 북벌에 참여시키고 싶었을 듯한데 251년에 사망했으니 이 시기는 강효에게 비업제기가 달려있던 시기라 병사 1만도 안 줬는데 등지 같은 인재까지 참여시켜줬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 강효가 매우 아쉬워했을 것 같네요. 5위 유장대에 유비와 싸워 패하고 투항해서 본격적인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제갈량의 1차 북벌 당시 위원과 함께 5위를 선봉장으로 추천했지만 마속을 선봉으로 세운 제갈량은 230년에는 위원과 함께 곽회 비호를 격파하고 제갈량 사후에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병법이나 전략에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과 동급으로 선봉장 제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위원과 동급 혹은 위원보다 위이거나 위원의 다음가는 무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5위는 당대 북벌군의 원투펀치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나 기록이 없어 아쉽습니다. 5반은 오공의 아들로서 아니 아재 왜 들어왔어요? 나가요. 5반은 5위의 족제로서 이릉대전에 참가한 몇 안되는 후반기 생존 장수입니다.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이 간 친구가 풍습에다가 이 당시 오군은 육손의 병으로 수비 일관이었기에 큰 군공이라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후 제갈량의 4차 북벌에 노성전투에서 위원, 고상, 5반을 보내 사마이를 공격하게 했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제갈량도 톡톡히 활용한 장수인 듯 합니다만 역시나 기록이 진식, 한중 공방전에서 서왕에게 패배, 이릉대전에도 참전했으나 수군으로 5반과 함께 후미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29년 제갈량의 북벌 때 무도와 은평 점거 성공, 이 3개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유파는 유표, 조조, 사석, 유장, 유비의 커리어로 지난번에 소개드린 장료와 함께 최다 군주 섬김 커리어를 달성하였습니다. 유파는
이상하리만치 유비를 싫어했습니다. 유표 시절에도 유표의 대부분의 제장들은 유비에게 귀순했는데 유파는 남아있다가 조조에게 가버리고 영남 4군을 복속시키러 갔을 때도 영릉에 있었는데 유비 온다니까 호다닥 사섭한테 가고 유장 있을 때도 유비 오니까 호다닥 하려다가 마지막 닭을 못해서 붙잡혀서는 결국 유비군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 확실히 유비 밑에서 일하는 게 어지간히도 싫었나 봅니다. 그리고 법정을 대신할 상서령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법정을 대신했다는 기록으로 말미암아 능력면에서는 법정의 후임으로 둘만하다 라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나 같으니까 써먹지 딴 사람 같으면 택도 없다잉. 군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병법과 전략도 꽤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다? 기록이 없다. 장환은 유비를 따라 입촉했다 하니 아마도 형주 시절에 임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로 형주 영릉 사람이니 영릉을 점령할 당시 임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환은 연희의 방통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장환이 술에 취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늘 놀고 먹고만 있으니 유비가 처형하랬는데 연희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 베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희에서 방통을 후대한 것과는 달리 장환은 관직 뺏기고 놀고 있었는데 후에 다시 현령이 되었다가 한중왕이 되자 상서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장환을 중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관우 사망 당시 오해 행복한 반준과 인척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 사후 제갈량이 다시 데려와 중용했고 우리는 여러 창작물에서 장환을 내정을 담당하는 명재상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무죄에 천거될 정도로 군을 운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능력 때문에 제갈량이 유선에게 신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있게 된다면 훈일은 응당 장환에게 맡기십시오 라고 말하며 장환을 자신의 후임 원픽으로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후 장환은 제갈량과는 다른 루트로 위를 공략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바로 상영이었습니다. 상영을 통해 다른 루트로도 위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 심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장환은 병에 걸려 병사하고 맙니다. 정리하자면 장환은 제갈량이 없는 수도 성도를 지키며 내정에 힘쓰고 보급을 담당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조조가 순옥을 남기거나 유비가 제갈량을 남기고 친정한 것처럼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후방에 두는 정책이었기에 장환도 단순한 내정러가 아닌 제갈량의 미들맨으로 후방을 책임진과 동시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시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혼란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로 본 유능한 인재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정마냥 수명이 길지 않았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비는 단순히 내정당당관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유선 초기 시절 우나라에 자주 다녀왔던 외교관의 역할을 제외하면 이후 한동안은 제갈량의 북벌에 종군하면서 참모로 활약했습니다. 230년에는 조은이 맡았던 중호군이라는 직책에 전임하였으며 위의 기록처럼 흥세 전투에서 전공도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위군의 병력을 길목을 잘 점거해 막은 건 왕평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길목을 잘 점거해서 위군의 퇴로를 막은 것은 비이였습니다. 해서 비이는 군제도 꽤나 준수하며 병력을 다투는 군략 또한 뛰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장환은 병사했지만 비이는 암살되어 사망함으로써 마치 법정과 방통 시즌2 같아 보이는데 이 둘의 사망이 총나라의 국군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구부, 왕평과 버금간다고 한 그 장소 후일 왕평 구부에 빗대어 장익 요화가 그 뒤를 잇는다고 했으니 구부 또한 왕평에 버금가는 명장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여기서 탄거후가 촉한의 10명뿐인 1등 후작으로 제갈량이 2등 후작인 무향후였음을 감안하면 엄청난 고위 인사였음이 분명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요화는 관우의 주부를 맡았다는 기록을 보면 관우가 형주를 진수할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렇다면 이 이전에 임관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왕평과 구부에 비견된 장익과 동률에 있는 요화입니다. 장익과 요화가 왕평과 구부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들이 사망 후에는 이들이 으뜸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요화는 이후 강요의 북벌을 비판하는데 그러나 강요의 북벌에는 항상 힘을 보태주었고 제갈량 사후에는 제갈량의 북벌에서 얻은 땅인 은평태소를 역임했는데 곽해가 보낸 왕윤과 유혁을 격파하고 참수했었습니다. 이후 강요의 북벌에 몇 번이고 동참하였고 촉정벌전 당시에는 검각에서 종해와 대체였으나 유선의 항복으로 멸망하였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고 관우의 형주 시절부터 있었으면 엄청 장수했을 텐데 별 기록이 없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관. 이 기록을 보면 유비가 입촉 당시 유비의 주요 수족들인 제갈량, 법정, 관장마, 허정, 미축, 간홍동화, 황건, 이엄, 오이 등 나라의 근간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비관이 보이는 것으로 보면 오이와 비관이 유장의 인척이어서 적었을 수도 있지만 유장의 인척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서 중용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또한 개한 보신찬, 양의장군 비관은 재간이 있고 문무는 감탄할 만하다 라고 쓰여 있는데 나름 문무의 균형 잡힌 인재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유은, 지모가 있었고 용맹과 계략이 있었지만 나헌은 촉이 조금 더 오래 유지되었으면 여러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실세 황후가 집권하자 자신에게 샤바샤바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좌천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나헌이었습니다. 이후 촉이 멸망하자 오나라에서는 지원군으로 보내다가 침공을 기획하네. 당시 오나라의 황제 소녀는 보협이라는 장소를 보내 나헌을 공격하는데 나헌은 군세가 약해 처음에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적 불리함 때문에 위나라에 구원 요청을 보내며 항복한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후 보협과의 야전에서 나헌이 대승을 거둡니다. 기록이 없어 어떻게 이긴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헌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야전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의미는 그만큼 명장이었다는 소리이기에 나헌이 계속 촉 중심의 관리로 있었다면 등해의 공격에도 정세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후에는 오나라 최후의 명장 육항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막아내며 이후 위나라의 형주자사 호열이 원군으로 와서 육항은 물러납니다. 이를 보면 나헌의 수성 능력은 그 옛날 제갈량을 막아냈던 학소의 그것과도 비슷해 보이며 통솔력에 더불어 알 수 없는 야전의 승리까지 군략도 뛰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모로 촉의 입장에서는 황후의 집권이 아쉽습니다. 왕평은 한중 공반전 당시 유비에게 항복하여 이후 촉군으로 활동합니다. 이후 1차 북벌에서 마속의 가정전투에서의 그 모습을 드러낸 왕평은 연희와 동일하게 마속에게 간언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후 마속이 패배한 직후 왕평의 진수로 인해 장합이 계속 진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둘의 인연이 계속됩니다. 가정 전투 후 마속과 기타 몇 명의 장수는 군법으로 다스려졌으나 왕평은 오히려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후 4차 북벌에서는 제갈량 대 사마이, 장합 대 왕평의 두 숙명의 라이벌 매치업이 성사되었고 이 전투는 진서 선재기 대 한진 춘추로 또 장애 전투가 시작되는데 선재기는 사마이의 승리를, 한진 춘추는 제갈량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어 누가 이겼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재기에도 일단 왕평과 장합의 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위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왕평의 일생일대의 대사건, 흥세 전투가 일어나는데 위나라의 조상이 한종을 침공한 일이었는데 왕평이 흥세산과 같은 촉의 지리를 이용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촉나라 입장에서 생명 유지 장치나 마찬가지였죠. 이런 왕평은 사실 문맹이었는데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번뜩이는 능력들을 보면 여몽이나 장음처럼 송건같이 공부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더 뛰어난 능력자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런 왕평은 강요의 북벌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강요의 북벌에서 강요와 함께 두 기둥으로 활약했다면 강요가 운용할 수 있는 정리 전략이 더 늘어나는 셈이었기에 아쉬운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요. 제갈량의 1차 북벌 당시 항복한 장소로서 제갈량의 신임을 받은 전속 후임자였습니다. 제갈량이 이소, 마량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 이소는 기록이 많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마량은 마시 오상의 으뜸으로 백미라는 단어를 만든 장본인이기에 능력면에서는 유능한 인재라고 보입니다. 다만 제갈량이 인재 보는 눈이 별로라서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이후 북벌을 계속 진행하였고 254년에는 농서를 점령하여 하관, 적도, 임조 세 지역의 백성을 이주시킨 전공이 있으며 255년에는 강요 인생 최대의 전공을 세우는데 북벌을 반대하던 장익과 함께 적도 지역으로 가서 왕경이 이끄는 위군을 대파했습니다. 이때 양옹주 지역을 지키고 있던 장수는 진태, 등해 등의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었지만 강요는 위군의 허점을 찔러 다른 곳을 공격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형동 격서전법으로 적도를 공격했고 이를 눈치챈 진태가 왕경에게 적도 수비를 명해 적도로 보냈지만 도중에 평야에서 야전을 통해 왕경을 대파한 것입니다. 이는 제갈량의 북벌에서는 볼 수 없는 전략이었으며 제갈량보다도 더
더 과감한 시도를 했던 강효가 낸 제갈량 때의 북벌을 통합해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등해는 옹주 전체가 함락 직전의 상태라고 간주했으며, 등해는 또한 적도 지역에서 철수해서 후위를 도모하자고 했으며, 무엇보다도 강효는 적도까지 빠르게 진군하기 위한 가벼운 차림으로 진군하였는데 왕경의 군대는 철저하게 무장한 병사들이었다고 하니 그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튼 등해는 퇴각을 권했지만 진태는 그에 반대했고, 결국 진태는 출진하여 강효가 포위한 적도의 포위를 풀어내며 이후 몇 번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며 강효는 퇴각합니다. 이후 강효는 종제라는 곳으로 퇴각하고, 이는 촉의 북벌이 이래 처음으로 옹양주 지역을 일부를 점거한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종제를 통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위나라를 재침공하게 되는데, 이때 대촉 사령관으로 있던 진태는 승진해서 사령관은 등해였기에 이미 예측하고 모든 걸 대비해 놓았습니다. 무슨 철권 퇴근이야? 이 공격에서 강효는 한중도독 호제에게 상규에서 만나 적을 공격할 것을 약속한 후 출진했는데, 호제가 오지 않아 단국에서 대패합니다. 촉장 10명이 사망하고 1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니 엄청난 대패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를 두고 강효는 군제가 없었다, 재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설쳐댔냐, 자신의 재능이 곽회, 진태, 등해 같은 인물에 못 미친다고 생각도 못하나?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북벌러들 중에 거의 최초라고 할 만큼 성과를 내었고, 그 등산러 등해가 옹주 버리고 천천히 다시 하자 라고 할 정도로 포기하게 만들었으니 충분히 등해나 진태도 강효를 호적수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후일 등해와 종해의 한 정벌전에서 수세에 몰린 상태로도 요리조리 잘 피하며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등해의 말도 안 되는 등산과 이 말도 안 되는 등산이 성공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성공이 또 말도 안 되는 유선의 항복을 낳고, 또 말도 안 되는, 결국 촉은 멸망하고 유명한 촉바였던 종해와 함께 부흥을 꿈꾸다가 위나라 병사들에 의해 사망합니다. 다만 비의 시절에는 비의가 장환에 비해 수비적인 마인드라 강효에게 병력을 1만 넘게 준 적이 없다고 하니 병력면에서 많이 불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후에는 대장군으로서 여기저기서 싸웠으나 위나라의 말도 안 되는 인재 풀에 밀려 퇴각했으니 범인보다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 강효보다 더 뛰어난 인재들로 인해 이길 수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인재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위나라 인재풀 때문에 사실상 1대3 이상을 해냈던 강효는 이 부분만으로도 능력을 입증해낸 게 아닐까요? 하후패는 일찍이 하우연과 하우영이 한중공반전 당시 사망해서 촉에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조진이 촉을 침공할 때 같이 출전하는데, 이때 촉에서 알아봐서 하우패를 선제 공격하여 위기였지만 녹각 사이에서 싸웠다는 평을 보면 무예가 출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강효의 북벌 시 곽회와 함께 맞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고평능 사변으로 조상이 실각하면서 사마씨가 하우패의 사촌인 하후연을 중앙으로 소환하고, 하후연의 후임으로 사이가 나빴던 곽회가 임명되자 하우패가 이를 보고 자신의 신변의 위기를 느끼고 촉에 투항하는데, 가다가 길을 잃어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강효와 함께 적도 전투에 참전한 듯 보입니다. 여러모로 자료가 적어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우패 또한 무용이 뛰어났고 위나라의 장수일 때는 강효와 대척점에서 대항했다는 점에서 강효가 부족했던 인재가 충당되었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촉은 유비가 이릉대전에서 다 말아먹고 여기서 인재도 다 말아먹어서 위오에 인재 흩뿌려주고 다 땅에 묻어버려서 인재가 메말랐다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도 엄연한 황제국이었고 오늘 설명드린 인재들 외에도 여러 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너무 전무하다 보니 혹자는 촉 정벌 당시 종해와 강효가 전사할 때 위나라 군사들이 기록을 전소했다와 같은 추측을 내놓는데요. 촉나라에 사관이 없었다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분명 한진춘추, 화양국지, 계한보신찬과 같은 여러 사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촉의 기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양희의 계한보신찬처럼 개인이 남기고 싶어 남긴 자료들로 추가적인 기록을 했던 걸까요? 진수는 원래 촉나라의 관리였기 때문에 촉에 사관이 따로 없다는 걸 알았으므로 촉의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서를 만들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렇다면 진수 역시 촉나라 관리였는데 왜 그렇게 기록이 없었을까요? 진나라 사람이기에 촉나라 기록을 상세히 적기에는 진나라에 불리한 기록이 많았던 것일까요? 역사 꼰대였습니다. 조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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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꿀